이번 강의는 음식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을 서로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그 상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궁합을 잘 알고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 건강한 식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합을 하게 되면 그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심한 경우는 사망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기하고 음식을 섭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패류의 영양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EDSM의 생활 식치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물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물치의 주의할 사항들은 이제 첫 번째, 냉한 체질들, 그러니까 냉한 체질 이런 사람들은 그 체질이 냉한 사람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종양이 있는 사람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물치를 또 회로 먹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치는 체내에서 풍을 일으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몸이 차가운 사람은 갈치 섭취 시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냉한 체질은 주의를 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갈치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그 백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어는 이제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 쉽게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고등어가 국내산 고등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고등어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고등어를 좀 많이 먹는데 이렇게 신선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도가 떨어진 고등어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강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환자는 고등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를 이용한 건강한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이 무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을 보충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 세기섬유에 무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깻잎을 함께 사용하면 이 알레르기 반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깻잎이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고등어의 강한 맛을 중화시키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굴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그 남해에 굴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풍부한 아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은 아연의 보고이고요. 어, 소고기의 4에서 5배, 달걀을 10배에 달하는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임산부에게서는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굴이 도움이 되겠죠. 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굴을 요즘 많이 섭취하죠. 그 생굴을 먹고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찍어서 많이 먹는데 이 생굴 섭취에 조심할 것은 위장이 약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생굴을 먹으면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 벚꽃이 질 무렵에는 굴에 독소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시기가 5월에서 8월까지인데 보통 이때는 굴이 산란기여서 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굴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굴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꽁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꽁치는 이 칼슘 흡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깨, 흑임자라고 하죠. 검은깨를 같이 쓰면 칼슘 흡수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귤이라든가 청주, 무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내를 줄이고 맛과 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열무와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고요.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냉한 체질, 배가 차고 설사를 잘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꽃게 섭취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모 나라에서 이 꽃게를 유럽에서는 거의 안 먹는데 이 꽃게를 뭐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그 어패류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동안 뉴스에 국내에서 수입을 하면 어떻겠냐는 여러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꽃게 섭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꽃게 섭취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주의식품으로서는 이제 배나 참외, 감, 가지, 감 중에서 홍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장이나 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 꿀, 고구마나 석류, 토마토는 복통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단호박이나 키위, 꿀은 같이 먹으면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계란하고 같이 먹으면 변비, 석류는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는 동풍작용이 강해서 이 만성질환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기로는 꽃게도 상당한 그 좋은 식품인데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강의는 주로 좀 기피해야 될 것, 조심해야 할 걸 위주로 좀 많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낙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낙지 탕탕이라든가 좀 많이 먹죠. 생낙지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연포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먹는데 이 호남 지방에서는 건강 효과와 주의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낙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낙지도 냉한 식품이기 때문에 체온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피부 습진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낙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낙지와 이 감을 같이 쓰면 복통 설사나 구토를 일으킵니다. 낙지와 그 대신에 무를 함께 같이 쓰면 이 산성식품인 낙지가 중화된다고 해서 소음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낙지와 생강을 같이 쓰게 되면 보혈작용을 합니다. 낙지는 이 찬 식품이고 생강은 따뜻한 식품이죠. 그래서 같이 섭취하면 보혈작용을 한다.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기와 멸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메기를 좀 그려봤습니다. 요즘 AI 기능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이런 AI 기능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메기는 우리가 메기찜이나 메기탕을 좀 많이 먹죠. 그리고 그 메기가 잡식성에서 좀 많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메기는 우리가 알루미늄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소의 간이나 꿩, 멧돼지, 등푸른 생선, 고등어라든가 함께 섭취해서 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 멸치를 많이 먹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AI를 그리다 보니까 이 대가리가 두 개가 붙었네요. 좀 개선돼야겠죠. 하지만 이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이 시금치 수산이 멸치의 칼슘과 결합하여 통풍을 일으킵니다. 이 시금치가 상당히 좀 좋은 식품이지만 저도 시금치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 시금치하고 우유를 이렇게 같이 먹다 보니까 결석이 생겨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가 좋은 식품이지만 다른 그런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결합해서 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멸치와 된장을 함께 섭취하면 화병, 심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 화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된장이 청열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문어를 많이 했죠. 문어 완전 그 문어는 고사리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꾸라지하고 이제 그 미꾸라지는 이 장어 우리가 장어 많이 먹죠. 민물장어나 바다장어 많이 먹는데 이 민물장어 값이 상당히 비싸죠. 미꾸라지는 좀 저렴한 편인데 의외로 우리가 알기 거하고 상식하고 틀리게 이 미꾸라지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철분이 장어의 8배, 칼슘은 4배가 더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렴한 미꾸라지가 고가인 이 장어보다도 영양소가 더 풍부한 것들이 많고 비타민 B와 B2도 많기 때문에 미꾸라지 추어탕이죠. 추어탕이라든가 미꾸라지 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 추어탕을 먹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수종 있는 사람은 미꾸라지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단 소금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지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지락은 우엉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또 이 바지락이 번식기, 어패류 같은 그 번식기에는 이 중독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중독 증상 위험이 있으므로 바지락을 뭐 생으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사실상 바지락을 생으로 먹지는 않죠. 그래서 벚꽃이 피면 먹지 않습니다. 뱀장어에는 이제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크티옥탁신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뱀장어는 익혀 먹어야 합니다. 뱀장어와 복숭아, 은행을 함께 섭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나 다른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그런 음식들 중에 서로 상극이거나 피해야 될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들을 다 일일이 알고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반 식당에 가게 되면 이런 약선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없이 의외로 좋다고 하면 또 보기도 좋고 뭐 맛은 있다 그러면 서로 상극이거나 피해야 할 음식들을 섞어서 많이 요리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가급적 그런 것을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 음식에 상극이거나 피해야 할 음식들, 또 나한테 효과가 있다는 음식들을 좀 잘 알아봐서 섭취를 했으면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우를 보죠. 새우에는 이제 바다새우, 뭐 민물새우가 있는데 이 바다새우의 그 주의할 점은 익혔을 때 하얗게 되는 새우. 보통 새우가 익히면 어떻게 돼요? 뻘겋게 되죠. 근데 이게 하얗게 되는 새우가 있습니다. 냉동됐을 때는 하얗지만 익혔을 때 하얗게 되는 새우, 또 수염이 없는 새우는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루고기, 닭고기, 사슴고기와 같이 쓰면 좋지 않고요. 새우와 비타민 C가 많은 식품, 오이, 당근, 고추 등이 되겠죠. 와 같이 쓰면 독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새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신장이 찬 사람, 즉 신허가 되겠죠. 체질이 이런 사람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새우의 성질은 따뜻하고 돼지고기 성질은 서늘합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새우젓을 곁들여서 먹죠. 그런데 이 새우젓에 있는 어떤 단백질하고 지방분의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돼지고기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상당히 서로 도와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민물새우는 반드시 삶아 익혀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가을철 늦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대하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죠. 민물새우 탕도 먹고 하여튼 뭐 생을 대하를 좀 큰 새우를 대하라고 하는데 이 민물새우라든가 이런 새우 같은 것들을 좀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좀 반드시 삶아 먹어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겠죠. 소금이나 설탕에 절이거나 튀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제 소라를 한번 볼까요? 소라도 많이 먹죠. 근데 소라는 이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비위, 비장이나 위가 허약한 사람들,
그 위허죠, 위허. 체질이 위허인 사람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차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라에는 이제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내장을 잘 제거해서 먹어야 합니다. 보통 설사를 일으킵니다. 오징어와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또 보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또 오징어와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이 오이가 열을 내리고 소변을 돕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오징어는 산성식품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이 그 있는 사람들, 즉 그 위실인 사람들 있죠. 위실인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징어와 땅콩은 둘 다 산성식품으로 술안주로 같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여태까지 오징어하고 땅콩을 같이 해서 술안주로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틀리게 오징어와 땅콩은 둘 다 산성식품으로서 술안주로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주와 감, 참외는 같이 먹지 않는다. 뭐 감은 별로 안 먹지만 우리가 소주 먹을 때 그 과일 안주로 참외를 먹는데 이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실제 이 약선이라든가 이 음식 궁합에서 그 설명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잉어는 잉어와 자소, 깻잎이죠. 잉어와 깻잎을 함께 섭취하면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문동이나 맹문동, 감초, 아욱, 개고기, 돼지, 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삼과 같이 쓰면 또 사삼의 약성이 잉어 양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이 부종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영양흡수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두부르하고 같이 쓰게 되면 골다공증 치료하고 영양흡수를 좋게 합니다. 또한 특별한 효능으로 잉어는 산호 모유 부족이나 수족 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자, 이게 자라와 전복. 자라를 그리라고 했더니 자라인지 거북인지 좀 이상하게 그렸습니다. 사실상 그 어렸을 때 강물에서 자라를 잡고도 했는데 요즘 뭐 그 실제 그 민물에서 시냇물가에서 자라 잡기는 어렵죠. 이 자라는 이제 신장이 찬 사람에게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수 천식, 이명, 현운, 도한, 식욕 부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용봉탕에서 먹죠. 자라의 주의점은 자라와 이 박하사탕 할 때 박하죠. 함께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복은 이 육질이 단단하죠.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육질이 소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복의 이 간이라든가 내장에는 감광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빛을 이렇게 센서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런 색소가 있어서 이 전복의 간이나 내장을 먹은 다음에 햇볕을 바로 쬐게 되면 피부에 발열이 생기거나 침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렇게 침을 이 피부에 맞은 것들은 자국이 생기는 거죠. 또 가려움증, 피부 궤양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외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 전복에는 감광 기능이 있어서 먹고 바로 햇빛을 보면 안 된다. 합니다. 우리가 전복 같은 거 보면 푸른스름한 간 같은 걸 좀 먹는데 이거 알고서 저도 좀 기피를 하게 됩니다. 자, 조기 많이 먹죠. 조기는 풍기를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풍을 일으킨다는 거죠. 과다 섭취 시 부스럼이나 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기 많이 먹죠. 뭐 말려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해서 영광에 법성포가 불고 굴비 많이 먹습니다. 또 중국에서 또 큰 조기, 부세조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수입하고 있죠. 해마라는 건 바다의 말에서 좀 여기 이렇게 해마 여러 식 있죠. 징그럽게 생겼는데 조그맣고 이 해마는 뭐 우리가 수족관에서 보긴 하지만 해마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에서는 해마를 의외로 많이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해마는 이제 신장을 따뜻하게 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기를 돋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의 주의사항은 이제 음어 체질,
음호 체질이나 성기능 항진이 있는 사람, 임산부는 해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자, 해파리 냉채 많이 먹죠. 해파리는 이제 번데기와 함께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번데기는 그 사실상 보면 징그러운데 어렸을 때 그 누에 키우면서 누에가 이제 번데기가 되죠. 그래서 번데기는 이제 쪄서 먹고 그다음에 껍질은 벗겨서 그 비단 만드는 데 쓰겠죠. 같은 해파리는 이제 번데기와 함께 섭취하면 안 습니다. 또 설탕을 넣는 것도 좋지 않고요. 홍어를 많이 먹죠. 우리가 홍어 보면 이제 나주의 영산포 홍어, 그래서 국내산 홍어가 좀 부족해 갖고서 뭐 칠레나 캐나다에서 수입도 하는데 주의를 할 것은 홍어의 꼬리에는 독이 있습니다. 꼬리 가시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홍어를 취급할 때 보통 보면 홍어를 잡고서 이 꼬리를 잘라냅니다. 가시에 찔렸을 때는 녹두를 갈아 마시거나 닭피를 먹어 해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닭피가 또 그런 기능이 있네요. 숙성한 홍어는 그 나주에 가게 되면 이 홍어, 아니면 영산포 홍어, 이것은 강한 폐하가 pH가 9인 강한 알칼리 식품입니다. 강한 알칼리죠. 그래서 산성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 제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홍합도 많이 먹죠. 우리가 홍합. 특히 짬뽕에 많이 들어있죠. 홍합은 이제 그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홍합은 신실 체질, 그 신장이 그 열이 차는 체질에는 좋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신호요통, 그러니까 신장이 허약해서 약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신호요통이라든가 다뇨, 그다음에 잔뇨, 여성의 백대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갑상선 항진에는 무, 동화, 김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패류 중에서 일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갖고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어패류를 섭취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어패류는 항상 그 신선한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냄새, 아까 새우 말씀드렸죠. 색깔을 확인하여 신선도를 판단하시고요. 꼭 각 어패류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과도한 기름 사용은 피하고 찌꺼기 찌거나 구워 먹는 것입니다. 생으로는 좀 삼가해 달라. 복통 설사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으로 먹는 것은 삼가고 찌거나 구워 먹어라. 어패류만 과다 섭취 않고 채소 다양한 식품, 즉 채소류하고 균형 있게 섭취하라. 채소와 함께 먹어라. 자신이 체질과 특히 뭐 신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어패류를 선택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이번 강의는 이런 어패류 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음식궁합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그 감마라든가 이런 AI 기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메기가 대가리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아직까지 좀 엉성한 그림도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맞는 그런 생선이나 이런 것, 육류 이런 것들을 그리질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 미주권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자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거 있으니까 계속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 도움과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를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돼지고기에다가 우렁을 섞으면
그 위나 장의 기능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연어를 많이 먹는데 연어를 동시에 섭취하면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좀 주의를 기울였죠. 특히 연어 요즘 좋아하시는데 도라지라든가 매실, 아욱, 생선, 회, 잉어, 메추라기, 메밀, 겨자, 소고기, 자락, 감초 등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들 많이 먹는데 의외로 음식궁합 면에서 피해야 할 조합이 많습니다. 특히 메밀을 함께 먹으면 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 다음에 두부와 같이 먹어도 건강에 불리하고요. 또 알로에 같이 이제 찬 음식을 같이 섭취해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상당히 많이 먹기도 하고 마음에 좀 좋기도 하는데 이러한 좀 부적절한 조합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돼지 간, 뭐 닭간이라든가 소간은 먹는데 돼지 간은 많지는 안 먹는데 이 돼지 간에 대해서도 그 많은 음식궁합체에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붕어 또는 잉어를 섞으면 그 잉어의 생물 활성 물질이 돼지 간의 영양소와 결합하여 영양가를 낮추고 복통, 설사, 종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참새고기를 좀 먹어봤는데 요즘 참새고기 먹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참새고기를 섞으면 상화를 일으키고 돼지 간에 있는 구리, 철분, 아연 등 미량 원소가 참새의 단백질을 파괴시켜서 영양가를 낮춘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이것은 별로 뭐 이거 과거에 한의학 관련된 책에서도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참새고기를 별로 먹지 않으니까 큰 중요한 건 아니겠죠. 또 돼지간과 비타민 C가 많은 식품을 동시에 먹으면 돼지 간이 구리, 철분 등 미량 원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돼지도 있고 돼지 간도 그렇고 좀 주의해야 할 게 많죠. 자, 이제 소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도 좀 주의할 사항이 그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하고요. 간염이나 장염 있는 사람도 적게 먹어야 한답니다. 또 습진이나 창독, 몸에 난 작은 종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증세를 이제 창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피부 가려움증 있는 사람은 먹지 않아야 하고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같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소고기는 약간 따뜻하고 돼지고기는 약간 찬 성질에 속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같이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십시오. 자, 술에 이제 소고기도 많이 먹는데 그 소고기와 술을 같이 먹으면 변비나 입안이 헐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고기는 이제 보하는 작용이 강하고 성질은 따뜻한데 술은 열이 높죠. 동시에 먹으면 둘 다 그 보하는 작용이 같이 상승 작용을 해서 변비나 입안이 헐거나 화가 올라와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생고기는 괜찮다고 하죠. 부추와 먹으면 부추 열성으로 몸이 건조해지고 상화가 올라와 잇몸이 붓고 인후통이 생길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을 또 먹으면 이 상화가 일어나고 치아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피해야 되지만 이 양념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 돼지고기, 소고기가 우리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게 많죠. 양고기, 우리나라는 뭐 양고기는 별로 뭐 먹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염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어,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염소고기, 양고기를 좀 많이 좀 수입을 좀 하고 있죠. 양고기는 이제 열성인데 열성식품으로 감기나 열이 나거나 열성 체질에는 좋지 않죠. 또 식초와 같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고기는 열성이 강하고 식초도 술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쉽게 화를 만들고 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혈액병 있는 사람은 식초와 배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양고기, 토끼고기, 닭고기는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조심할 게 많네요. 여름철에 식용하는 건 좋지 않고 겨울철 보양식품은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양고기하고 염소고기를 같이 봤을 때
그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여름철에는 식용을 하지 말고 겨울철에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 뭐 가리지 않고 먹고 있는 있죠. 그래서 양고기 즉 염소고기는 겨울철에 먹어라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된장과 양고기는 성질이 상반되므로 같이 쓰지 말아야 된다 합니다. 된장은 성미가 짜고 찬데 양고기는 된장을 섞을 경우 열을 많이 내고 화를 일으키므로 두 가지가 서로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녹차를 같이 쓰면 이제 변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고기를 먹은 뒤에는 꼭 2~3시간 후에 녹차를 마셔라. 이것도 있고 그 차와 그 이 양고기가 섞이면 이 양고기에 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차에 있는 탄닌 성분이 결합하여 그 이 장으로 들어가 수렴작용하여 장의 유동작용을 감소시켜서 변비가 생기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양고기 먹고서는 녹차를 바로 먹지 않고 2~3시간 뒤에 먹는다. 이거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질환 좋다. 아까 전 장에서는 양고기가 이제 피해야 할 것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좋은 그 음식 건강에 맞는 것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와 가지를 같이 쓰면 심혈관 질환에 좋고요. 양파와 같이 쓰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또 생강과 함께 먹으면 몸이 냉할 때 더욱 좋다. 그죠? 그 계란과 함께 쓰면 영양소를 보충하고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 기억을 해두고요. 양고기는 이제 호두와 합쳐 쓰면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고기는 신장을 따뜻하게 해준다. 신장을 키드니를 그래서 이 신허인 사람 체질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고기를 먹고 오리고기 많이 먹죠, 요즘.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성질이 냉하고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 위허가 되겠죠. 대변이 묽은 사람들은 위가 차거나 아랫배가 차면서 생리통 있는 사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고기와 이 뽕나무 열매나 자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하고요. 이 자라와 이 찬성질을 동물고기는 동시에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 오리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먹으면 자라에 들어있는 생물 활성 물질과 결합하여 복통이나 설사,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오리와 호두를 섞으면 효능이 상반되어 기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밤하고 같이 먹으면 밤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오리의 지방과 반응의 영양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와 호두, 뽕나무 열매 같이 먹는 건 별로 없죠.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육류에서 선지를 알고 했어요. 선지가 이제 뭐 피가 되겠죠. 피 혈두부라 가지 혈두부 피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마와 같이 쓰면 변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철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혈작용이나 생혈작용에 도움이 되죠. 콩과 같이 쓰면 소화장애가 일어난다고 하고요. 생지황이나 하소화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이건 약초니까 별로 안 쓰지만 다시마라든가 콩하고는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혈액을 만들고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